네, 안녕하십니까. 영성평론가 부코입니다. 자, 오늘은 자식 교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정말 교육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화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힘드니까 그 남의 그 선생님을 두고 가르치고 해서 그 멘토라고 있죠.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제 경험 다음에 나온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일단 가족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웃음이 끊일 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되게 즐겨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집의 특징을 보면 엄마 아빠가 되게 학력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둘이 사이가 좋다라는 거죠. 그럼 집안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망교 불변의 진리고 그다음에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아이는 서울대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여러분들 자꾸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된다, 용이 나야 된다 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이제 부부가 사이가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면 가정생활 편한 날이 없다.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이 안에서 이혼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다. 그러면 아이는 더더욱 공부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그 아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엄마의 사랑은 자연하랑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 보면 땅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어서 무조건 아들을 믿고 무조건 의지해주는 건 그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없다. 어머니 없다 그러면 공부가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든가 소득 수준이 낮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학력 수준이 낮다든가 이 수많은 거에 딱 비교해 보면 그 자녀가 예를 들어 스카이 캐슬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뭐 인서울 대학이라든가 뭐 좋은 대학은 나와서 이렇게 중간적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최고 계층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주로 따지다 보면 만약에 월지의 편관격이다 그러면 이 편관격이 어떤 격이 되냐면 흑수적격이다 이거예요. 흑수적격. 관살이 많다. 그러면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관살원잡은 뭐냐면 흑수적격이 되는 거예요. 흑수적격.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월지부터 나에게 관살이 들어오고 일지도 관살이 들어오고 시지도 관살이 들어오고 하여튼 관살이 많다. 관살 혼잡이 된 경우에는 배움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배움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도권 나오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야생하면서 살면서 야생의 강자가 되는 거죠. 야생의 강자가 돼가지고 다시 제도권 안에 들어서 이제 그런 기존에 있던 그 세력과 싸우는데 이제 이기는 격이 되지. 실질적으로는 그 제도권 안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수준이 좋으신 분들, 화목한 분들을 위해서 걔네들하고는 싸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월지의 평관이다. 만약에 어머니가 일찍 뭐 돌아가셨다든가 없다든가 그러면 공부는 이제 멀어진 겁니다. 멀어진 거고 공부로 승부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일찍 어머니 잃으신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모 가정이든 된 가정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공부에 때가 있냐 그러냐면 한 30대까지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누가 도움을 줘야 되냐면 부모님이 후원을 해줘야 돼요. 남이 후원해 주지 않습니다. 남이 스폰해 주지 않습니다. 비싼 등록금, 비싼 학원비를 누가 스폰해 줍니까? 부모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가 있는데 20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늦게까지 공부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의 굉장한 그런 스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말로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하게 된다 그러려면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 월등히 높아야 되는 거고 뭐 김연아처럼 뭐 피겨 스케이팅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헌신적인 노력이 있고 재능이 맞아야 되고 그때 운도 맞아야 되면서 이게 시너지가 되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지만 아까도 했지만 흑수적 격은 되는 일이 없어요. 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너무 가난에 찌들리다 보면 이 돈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제 1순위가 됩니다. 그 1순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상관이 발동된다는 게 뭐냐면 너무 가난하다 보면
믿을 건 돈밖에 없습니다. 믿을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적인 능력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능력이 발달됩니다.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까 욕심이 하늘 끝도 없이 오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서 했는데 좋은 직업에 들어갔는데 월급을 뭐 350, 400만 원 받아요. 받는데 흑수저격, 그러니까 평간격들은 이걸 딱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거 가지고는 내 인생에 빛이 들지 않겠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뭐 강공선 들어가든 공무원 들어가도 이런 사람들은 일단 돈이 1순위이기 때문에 명예가 1순위가 아니에요. 권력, 명예 이런 게 1순위가 아니라 돈이 우선시기 때문에 다 들어갔다가 이건 답이 안 나온다. 그냥 공직을 하다가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뛰쳐나온 결과가 생기면서 장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장사하다가 또 돈을 벌게 되면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투기적인 마음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편간격, 흑수저격은 그게 이제 그 안에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그 인생이 아주 고달퍼지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이제 훅 떨어지면서 이제 제일 느끼는 게 어떤 걸 느끼냐면 자기 시야를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시야가 어떤 시야였냐면 불나방 시야였다는 거야. 저 화려한 불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건지도 모르고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죠. 이게 편간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시 얘기해 들으면 흑수적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타고 그렇게 다 없어지고 나서야 주저앉고 나서야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내려지다 보니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면서 이제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 편관이라는 이런 칠살 같은 경우는 종교로서 어떻게 돼요? 종교로서 재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 기이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서야 그냥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살아오다가 이제 나중에 종교에 기이하게 되면 여기서 선택을 받으면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능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그 상처가 아문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높게 올라가면서 이제 천하를 평정하게 되는 게 아까도 이제 관살 혼잡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험난하죠. 근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좋은 대학 나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능력이 있고 좋으니까 애들이 인성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잘 자라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착하고 대학교도 가고 근데 부모님 말씀 잘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취직도 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공부 잘하는 거. 자 보세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세대학교 들어가든가 고려대학교든가 하여튼 좋은 데가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까지라는 거죠. 거기까지 공부하고 거기 더 이상 공부를 안 하죠. 왜? 다 이뤘다 생각하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좋은 대학 가기 원하니까 부모들이 해준 것까지 그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나무랄라 놀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주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놀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무 빠른 시기에 아예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그게 이제 거기서 운을 다 써버린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시고 차라리 좋은 대학이 있더라도 그 밑에 대학을 들어가면 이 사람이 발전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그런 학력 콤프레스로 인해서 더더 공부해서 이제 발전하는데 만약에 처음에 좋은 데를 들어갔다 그냥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꿈과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성지능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꿈이 뭐 예를 들어 축구를 했는데 태극마크를 다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럼 소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지니까 삶의 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기에 가면 파랑새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갔지만 거기엔 파랑새가 없다라는 거죠. 뭐 의대에 가면 파랑새 있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갔어요. 파랑새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아주 그냥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이국준 교수님이 가슴 아파 누가 한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여러분들 자꾸 공부 잘해서 의대 하는데 이런 얘기 해드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항상 거꾸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보니까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빚을 갚으러 온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제 더더욱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공부라는 것은 이제부터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나이 때 40대, 50대, 60대 때부터 이제 공부가 됩니다. 이제 20대, 30대 때는 공부가 안 돼요. 여행 가는 게 좋고, 연애하는 게 좋고, 돈 버는 게 좋지. 그다음에 이제 40, 50대, 60대 돼서야 이제 공부에 나가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공부시키냐? 그렇게 공부 안 시킵니다. 왜냐면 좀만 있으면 저희 세대 밑에 애들은요, 애들이 너무 적어요.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지금 애들 그 부모님들은 100만 명 세대인데 얘들 20만 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 100만 명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는 순간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젊은 애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20만 명 대학을 졸업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거,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애들 가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왜 20만 명 그 애들이 이제 그 애들이 눈이 높기 때문에 전부 다 아까도 좀 영성지능도 많이 높아지고 질량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창직 스스로 직업을 창출해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대학 뭐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 근반이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한국을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그 대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인구랑 구조상 대기업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는 벤처 열풍이 일어나다 맨날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스타트업이 그 중견회사가 된다면 중견회사가 이제 대기업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거기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못하고 미국 가가지고 이제 대기업 구조로 가는데 뭐 저희 세대는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공부한다고 하면 안 돼. 이제는 인문학적 지식으로 해서 이제 애들이 창의성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수능이라든가 이런 학교 공부는 그 창의성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 요즘 시대에 말하면 그렇게 그닥 쓸모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된 거냐면 애들을 바깥에 풀어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학교에 가둬놓는 것 뿐이고 학교에 가둬놓고 그냥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것 뿐이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떠나서 이제 교육도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이 바뀌면서 이제 나아가겠죠. 그래서 제 아들 공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성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 성당에서 이제 그 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사를 시키면서 그 매번 억지로 가는 거죠. 억지로 성당 가가지고 친분 옆에 서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좋은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때 강론 때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읊는다고.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딱 살다 보면 그게 다 그냥 그 인의 백이에요. 인의 백이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제 작동할 때 보면 그게 물리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체적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집어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체가 형 이상학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형 이하학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신분을 나누고 뭐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돈이란 거는 뭐냐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물거품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 필요도 없고 도둑이 들어서 뭐 가져가면 끝나는 거고 불나면 끝나는 거지만 이 형 이상학 그 도의 세계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즐거워야지만 어떻게 돼요? 창의성이 생기고 사랑해야지만 창의성이 생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저께 그 신문 영상을 만들었지만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계속 봅니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편집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몰랐고 그다음 새롭게 나아가면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꾸준하게 매일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성평론가 부코였습니다. 여러분, 대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유튜브로서 얼마든지 스마트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공급자가 될 것인가 수요자가 될 것인가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유튜브의 길은 공급자가 되는 거죠. 공급자가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